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를 운영 중인 고마저씨입니다. 먼저 유의사항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역세권 시리즈를 쭉 보신 분들은 방콕 콘도를 선정하는 것 자체가 만만한 일이 아님을 아시게 되셨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콕을 떠나서 해외 부동산 투자 자체를 실패하는 근본 원인은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누누이 강조했듯이 한국에서의 경험으로 다른 나라를 판단한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제 유튜브를 계속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한국어와 태국어가 다른 만큼 방콕과 서울은 매우 다르기 때문에 경험적 판단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절대 다수는 한국에서 부동산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경험적 지식이라는 것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결정적으로 인터넷에서 얻고 있는 정보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진위도 제대로 파악할 위치에 여러분은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정보에 의지하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DD 프로퍼티 같은 부동산 사이트 보고 콘도 구매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또 한인 커뮤니티의 내용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스스로 불리한 방법을 찾아서 태국에 부동산 투자를 하는지 약 3회에 걸쳐서 각기 유형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얼마나 멍청한 투자 방식을 사용하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잘못된 정보로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과 그 이유를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대로 된 정보가 없는 이유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콕 내 법인을 가지고 부동산 에이전시를 하시는 한국분이 몇 분이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십시오. 10명? 20명? 실제 부동산 법인을 굴리는 사람은 아마 3명도 안 될 겁니다. 제가 3명도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 산시리에서 아속에 내일 당장 새로운 프로젝트를 런칭했다고 합시다. 그랬을 경우에 자신의 부동산 법인명으로 판매 계약 맺고 여러분들에게 판매를 하는 한국 부동산 법인은 아마 저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회사를 만들고 나서는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밖에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실제 각 건설사의 각 콘도의 가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한국인들 중에 현재로는 사실상 저밖에 없겠죠. 제가 알려드렸듯이 콘도를 투자하려면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다시 복습해보면, 유닛을 고를 때 외국인 쿼터와 내국인 쿼터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차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알려드리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알 방법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속의 콘도를 산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아속에 지금 분양을 하거나 준공된 지 1년 이내의 콘도의 가격을 전부 알아서 내가 사려는 콘도의 가격이 합당한지에 대해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습니까? 심지어 유닛마다 가격이 다르므로 30층에 50제곱미터의 콘도를 산다면 다른 콘도도 같은 컨디션의 유닛 가격을 비교해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하기가 굉장히 불가능하겠죠. 자, 제가 최근에 상담을 할 때마다 많이 듣는 소리가, 코로나 때문에 가격이 많이 내려서 50%씩 할인이 된다라는 잘못된 정보를 들으시고 제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격이 좀 떨어져서 방콕에 콘도를 좀 사놓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자, 태국은 뱅크 오브 타일랜드, 즉 중앙은행입니다. 한국처럼 실거래가를 세세하게 발표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화면에 보듯이 월 단위 통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가격이 50%나 폭락하고 있었습니까? 제가 상담 시에 알려드리는 것과 같이 코로나 이후 현재 보합세를 유지 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019년부터 2년치를 따지면 오히려 올라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맥스, 지금까지 통계가 나와 있는 전체를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격이 떨어졌습니까? 아니죠. 자, 이것을 다시 부동산별로 나누어 놓은 그래프가 바로 이겁니다.
콘도가 제일 많이 오르죠. 친절하게도 글로벌 투자 통계 회사에서 매달 뱅크 오브 타일랜드에서 나온 수치를 가지고 정리를 이렇게 해 놓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죠. 실제로 제가 전부 가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0% 폭락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50%씩 폭락했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절대로 콘도를 사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경제에 대한 기본 개념 자체가 없는 겁니다. 집값이 50%씩 꺼지면요, 버블이 붕괴돼서 나라가 남아나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경제의 기본 상식만 있으면 아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여러분들을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실물 경기가 안 좋은 시기에 유동성에 의해서 많이 오르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리스크를 키우는 일이기 때문이죠. 보합을 유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뜻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방콕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장점은 프라이스 인덱스 그래프가 아주 이쁘다는 겁니다. 즉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뜻이죠. 자, 이제 여러분은 태국 중앙은행의 통계를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유튜버나 커뮤니티에서 얘기하듯 50%가 폭락했으니 싸게 사라는 주장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부동산 법인으로 건설사들과 직접 계약해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는 고마저씨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직업이 도대체 무언지도 모르는 건설사의 직원 이름 한 명 모르는 사람의 내피셜을 믿으시겠습니까? 이건 알고 보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택도 아닌 거짓말을 하는 것이며 이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일까요? 이것은 한국 교민들도 문제가 있지만 여기에서 일하는 특히 외국인들에게 콘도를 판매하는 에이전시들 자체의 잘못된 영업 방식이 한몫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태국인과 외국인 에이전시들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좀 유명한 독일인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코로나 전에도 원래 그러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리세일을 주로 팝니다. 그러니 리세일이 싸다. 그래서 반값에 준다. 이딴 헛소리를 하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리세일 사라는 사람들. 심지어 이 사람이 인터넷 보고 알아보면 자주 이 사람이 걸립니다. 이 독일 사람이. 여러분들 영어를 찾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예전에 제가 콘도를 팔았는데 그 사람이 가격 검증해 본다고 뒤지다가 이 사람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받아보니까 저보다 더 비쌌습니다. 왜 더 비쌌냐면 이 사람이 세금 부분을 고객한테 전가해서 비싸진 겁니다. 딱 그만큼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물어봅시다. 10년이 넘는 리세일 콘도를 산다고 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격이 얼마입니다라고 하고 50% 할인해 줍니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게 50% 할인이 된 건지 어떤 건지 가격 기준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알 수가 없습니다. 건설사의 분양 물건처럼 건설사가 큐오테이션에 정확히 가격을 정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집주인하고 에이전트하고 가격 책정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리세일 물건이 가격이 정말 50% 할인된 건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쉽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요 옆에 새로 생긴 콘도가 있는데 50스퀘어미터가 5억이거든? 그런데 이건 80스퀘어미터야. 훨씬 크잖아. 이거 4억이야. 거의 반값이잖아. 이러면 진짜 반값입니까? 방콕의 에이전시는 분양보다 리세일 시장이 훨씬 큽니다.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분양의 경우에는 판매 계약을 건설사하고 체결을 하면 커미션이 딱 정해져서 판매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리세일은 집주인하고 이야기하기 나름입니다. 쉽게 태국은 근본적으로 매도자가 커미션을 독점적으로 지불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리세일을 하면 에이전트는 매도자 편이겠습니까? 매수자 편이겠습니까? 프롬퐁 스쿠피 39에 안 팔리는 20년 된 오래된 콘도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에이전트는 매도자한테 당연히 커미션을 높게 요구하게 될 겁니다. 안 팔리니까. 그런데 이 콘도가 매우 넓다라고 합시다. 보통 여러분들이 연락 오면 아는 곳이 아속 프롬퐁 통로 에까마이 정도예요. 선호하는 곳도 그곳이고요. 지난 역세권 유튜브 시리즈에서 시청자 수만 봐도 4편 중에서 아속 프롬퐁 통로가 제일 많습니다. 짱입니다. 그런데 고마저씨가 프롬퐁 통로는 10억 이하는 꿈도 꾸지 마라. 실제로는 20억도 안 되면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해놨는데 어떤 사람이 오래된 넓은 콘도 프롬퐁에 소개한다면서 가격도 얼마 안 돼. 나 이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규 콘도들이 좁은데 예전 콘도들은 당연히 가격 대비 면적이 넓잖아요. 자, 그러니까 제가 요 옆에 새로 생긴 콘도가 50스퀘어미터에 5억이거든. 근데 이거는 80스퀘어미터에 4억이야. 반값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통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4억이 반값이 맞는 겁니까? 여러분들 알 수가 없죠. 간단하게 여러분들은 그 콘도를 싸게 산 적이 없는 겁니다. 즉 바가지 안 쓰고 정가에 사면 다행인 거죠. 자, 이 부분을 확장시켜 봅시다.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콘도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싸게 줄 테니까 리세일, 즉 건설사가 아닌 주인 있는 집을 사라고 한다면, 또는 내가 준공되기 1년 정도 남은 콘도 살라고 하니까 유닛이 없다면서 프리미엄을 얹어서 사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이런 것은 사면 될까요? 자, 이것은 99% 사기입니다. 앞서 밝혔듯 커미션은 매도자가 줍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머리에 총을 맞지 않는 한 최소 커미션이 3%라고 하면 매도자가 방금 잔금 내고 방금 세금 내고 소유권 이전 받아서 커미션 3% 손해보고, 태국은 취득세를 매도자와 매수자가 1%씩 내니까 또 매매대금의 1% 또 내는 거죠. 5년 내에 판매하니까 특별 부가세 3.3% 붙고 이렇게 각가지 세금까지 다 손해보면서 싸게 줄 리가 있습니까? 총 맞지 않은 한 그럴 이유가 없죠. 방금 내가 소유권 이전 받았는데. 그리고 프리미엄을 주고 사라. 당장 준공되어서 가격이 붙지도 않았는데 웃돈 주고 프리미엄을 주고 사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전매하면 전매 수수료까지 달라붙잖아요. 그런데 이거 심지어 지인들한테 속아서요, 12층, 15층 이런 물건들 컴플릿 1년 이상 남았는데 웃돈 주고 바가지 써가지고 저한테 전화 오시는 분들 계십니다. 누가 그런 파는 줄 압니까? 지인들이 팝니다. 태국인 지인, 한국인 지인. 특히 태국인 지인이 많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싸게 사고 비싸게 사고 이것 자체를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굳이 비용 써가면서 제가 법인 유지하면서 직접 판매 계약을 고집하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한테 명확한 기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제게 받아가는 가격은 제가 책정한 게 아니고요, 건설사가 책정한 공식화된 가격입니다. 그것도 고마저씨가 커터간 가격 차이 확인하고 조망 확인하고 유닛 확인해서 지역의 다른 콘도들하고 비교까지 해가면서 최적의 콘도를 찾아서 제공하면서 건설사로부터 가격을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주인하고 속닥속닥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가격이 아닌 거죠. 이 명확한 기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려면 제가 비용 써가면서 회사 유지해가면서 직접 판매 계약 맺어서 파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껏 제가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 건설사 다니면서 계약할 때 한국 회사하고 몇 건이나 계약했냐고 물어보면 방콕 내에 있는 한국 회사하고 계약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쯤에서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난 못 믿어서 직접 하겠다고 하면서 워크인 한다든지, 심지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광고 보고 콘도 구매한다든지, DD 프로퍼티 뒤진다든지, 이게 얼마나 멍청한 짓인지 이제 아실 겁니다. 저는 한인 커뮤니티 보지도 않고요, 글 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부동산 관련 글들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 그것을 쓰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부동산 하는 사람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안 그렇습니까? 자,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30년 동안 살았다고 합시다. 그럼 서울 부동산에 대해서 빠삭하게 잘 압니까? 반대로 백인, 미국에서 자라서 미국에서 부동산 에이전시를 쭉 하다가 서울 부동산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미국에서
서울 부동산 팔기 위해서 서울에다가 에이전시 차려서 5년째 지금 활동하는 미국인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더 잘합니다. 왜? 그 사람은 업으로 하니까. 그런데 반대로 미국 뉴욕에 살면서 에이전시를 하고 있는데 CBRE 같은 글로벌 부동산 통해서 한국 부동산 좀 팔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뉴욕에 사는 미국인이라고 칩시다. 5년째 서울에 살고 있는 그 미국인 부동산 업자를 통해서 아파트를 구매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뉴얼만 가지고 한국에 대한 지식 하나도 없으면서 뉴욕에서 해외 부동산 파는 그 에이전시 그 사람을 통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까? 자, 여기 통나무 아무 관계없는 페차부리 로드의 콘도입니다. 자, 그리고 통로에 언제 모노레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로에 생기는 콘도를 구매를 하는 것과 모노레일 그레이 라인은 아무짝에도 관계가 없습니다. 언제 공사를 시작할지 모르고 공사를 시작한다라고 해도 언제 완성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콘도를 사는데 이게 왜 필요한 겁니까 도대체? 그런데 이걸 왜 광고하는 겁니까? 방콕에 대해서 모른다는 겁니다. 기본 지식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본인이 양심이 있으면 그 노선이 공사 연역이 어떻게 돼 있는지라도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건설사에서 던져주는 대로 얘기하면 되는 겁니까? 가끔씩 전화가 와서 제가 선후배 방콕에 아는 사람 많은데요.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도대체 왜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그 아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한테 신뢰를 하면 그 사람한테 하면 되잖아요. 즉, 사람들 이야기는 이런 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선후배랑 방콕 부동산 사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을 겁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훈수를 두는 사람은 너무나 많아서 정보가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고집스럽게 잘못된 방식의 고수를 통해서 콘도를 투자하고 있는 거죠. 성공할 확률을 스스로 로또로 만드는 겁니다. 지난주에 유튜브에 달린 댓글입니다. 억대 투자를 하면서 댓글로 묻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수십 번 말했습니다. 방송까지 만들어서 이런 분들은 제발 방송 보지 말라라고 해도 보시다시피 소용이 없습니다. 서류는 페이스북에 광고 올린 곳에 물어봐야지 서류도 먼저 안 가르쳐주는 사람한테 콘도를 사려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또 오늘 또 방송을 만들어서 해봐야 이런 사람들 계속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예고를 미리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순신이라는 분이 저 고마저씨를 통해 콘도를 사게 되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식의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즉 에이전트는 저가 되고 에이전시는 제 회사가 되는 거죠. 중개를 하는 사람이 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사람과 거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식으로 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콘도를 보러 갈 때 여러분들과 같은 방문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과 같이 가서 콘도를 사게 되는 겁니다. 설령 그 방문자가 자신이 에이전트라고 주장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알지도 못하는 회사에 알지도 못하는 에이전트가 공식 중개자가 돼서 거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머리가 조금만 돌아가시는 분들은 이런 거래가 왜 문제가 되는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부분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왜 저런 거래가 성행하게 되고 왜 저런 거래를 하면 안 되는지 연결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